이슈 앤 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1부에 나간 퀴즈 못 들으신 청취자분들 위해서 잠깐 다시 문제 내드리고 토론 이어갈게요.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지나가는 도시는 어딜까요? 조금 전에도 이 건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또 이번에도 또 국가철도망입니다. 자, 힌트 먼저 드리고 지문 설명하겠습니다. 도시에만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1번 당진, 2번 당신, 3번 당뇨, 4번 당황.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된 도시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1번 당진, 2번 당신, 3번 당뇨, 4번 당황. 자, 정답 아시는 분은요.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선물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방송에 전하고픈 얘기들이 있으면 함께 보내주십시오. 자, 지금 스튜디오에는 민주당 박상혁 의원 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들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대통령 얘기 좀 하겠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입니다. 기시다 총리, 일본 총리를 만난다고 합니다. 박 의원님, 먼저 두 분 만나서 얘기하면은 지금 오염수 때문에 시끄러운 국내 여론들 잠잠해질까요? 오히려 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의 국민적인 분노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명확한 반대 입장을 정상회담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실상 찬성을 얘기하고 오시지 않을까요? 지금 보면 문체부에서 국민 세금으로 유튜브에다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예. 국민들이 황당해하시지 않았어요? 계속 제가 물어보잖아요. 찬성이냐 반대냐 물어보면 반대라고 얘기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하다고 일일 브리핑을 하지 않나. 아예 문체부가 국민 세금으로 유튜브에다 광고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가서 결국은 기시다 총리의 편을 들어주고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에 아마 들러리를 서고 올 것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국민들은 다시 더 이런 정말 말 그대로 국격을 상실하고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더 분노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나토 정상회의에 이제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그 장소가 리투아니아 빌뉴스죠. 예. 발틱 상국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다 참 이게 사연이 있고 그 작은 나라지만 다 또 종교가 또 다 달라요. 에스토니아는 개신교고 또 리투아니아는 가톨릭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러시아 과거 소련 연방에서 분리된 이 발트 상국에서 나토 정상회의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좀 역사성이 있고 기시다 총리하고는 아마 몇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오늘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또 그런 어떤 이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당연히 또 후쿠시마 이 방류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겠죠.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이제 대통령께서 이 후쿠시마 이 원전 오염수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우려, 걱정을 이제 충분히 이제 전달하실 거고 거기에서 기반해서 몇 가지 또 요구 사항도 있으실 겁니다. 제가 추측컨대는 IAEA가 지금 일단은 안전하다고 이제 결정 IAEA 차원에서 검증을 했지만 그러나 이거는 현재 시점인 거고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이 실행이 잘 되도록 점검을 하고 감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AEA 이제 그로시 사무총장도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해서 계속해서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IAEA 사무소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참여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수산물 이런 어떤 수입이라든지 그런 문제 이렇게 논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미리 논의하는 건 어쨌든 그렇지만 충분히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우려 이런 거는 충분히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성을 띠면은 또 국민들이 바라보는 게 또 다를 것 같은데. 예, 그렇지는. 뭐 상당히 적극적으로 특히 이제 그 관련된 어떤 정보라든지 일본의 어떤 그런 어떤 태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협조 예.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요구하실 것 같습니다. 홍 의원님은 지금 이 기간에 그 야당 의원들 방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네.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민주당 야당 의원이 충분히 국민의 어떤 이런 어떤 걱정을 대변해서 일본 정부에 충분히 항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항의하는 게 너무 일반 동네 시위대처럼 한다. 워낙 또 뭐 시위에 좀 능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게 제1당의 국회의원이 10명이나 가는데 어떤 내용이나 형식 이런데 너무 준비 없이 이렇게 가니까 이게 동네 망신, 국가 망신을 지금 다 시키고 있다. 아니 이제 가는데 또 자아를 이용하는 거라든지 또 프랭카드를 하는데 또 우리 그 한글을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또 만나는 사람이 3인당의 뭐 그런 어떤 의원들을 이렇게 만나는 거라든지.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일본이 사실 기시다 총리도 충분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이해 협조를 구하는데 나름대로는 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은 일당의 국회의원들이 가는데 이렇게 홀대를 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일본에서도 IAEA 사무총장, 그로시 사무총장하고 민주당 의원들 간담회 하는 걸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예. 이 보는데 그렇게 안전하다면은 뭐 음용수로 뭐 권하라는 등 또 농업용수, 고흥용수하러 권하라는 등 이런 식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아마 아이고 만나서는 절대 안 되겠다. 아마 이런 어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번에 그 민주당 의원들이 가신 것은 저는 상당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충분하게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결국은 일본 내에서는 정치권이라든지 정부 이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되어서는 별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거죠. 결국은 도쿄 전력이라고 하는 민간 회사의 비용을 줄여주는 것 예. 이걸로 결론이 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가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한되고 일본 내에서도 제한됐지만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고 예. 오히려 가장 값싼 방법도 이런 해양 방류를 결정된 상황에서 지금 일본 내에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시민사회와 그 일본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올해 말에도 총선이 이제 의회를 일본은 해산하고 곧 있다고 하죠. 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가서 연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시민사회 또는 이를 반대하고 있는 국민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내에서도 국민들 같은 경우는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 결국 총선 결과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렛대로 삼아서 그 일본 내 여론을 호소하고 결국 기시다 총리 내각 그리고 자민당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 외에 예. 왜냐하면 우리 정부처럼 하다가는 예. 그냥 시찰단이나 보내서 들러리나 삼고 예.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찬성 유튜브나 찍어주고 이런 예.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결국은 여론을 움직여서 정부를 압박하는 방법밖에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방법밖에 없다. 오히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을 등에 업고 이런 부분을 강경하게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그게 예. 국제협상의 기본인데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쪽이 정말 통탄하고 안타까울 뿐이고 그런 목소리까지 다 책임져야 되는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 동료 의원들 어려운 데 가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정말 안쓰럽기도 합니다. 예, 시간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자,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윤 대통령은 지금 순방 기간입니다만 이 상황에서도 전자결제로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결제했다고 합니다. 홍 의원님. 네. 대통령과 정부의 KBS 수신료 관련한 일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그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많은 어떤 국민들의 이제 여론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 이제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가 아니라 폐지를 하자는 어떤 여론이 사실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제 폐지까지 이르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고려 사항이 있어서 분리징수로 이렇게 하는 건데 분리징수에 따른 국민의 어떤 부담이라든지 또 기본권을 구속한다든지 이런 어떤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이런 사항은 뭐 특별하게 좀 늦출 필요가 지금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저는 지금 가방이 그 위원으로서 예, 예. 조금 이제 안타까운 것이 예. KBS에서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사실 그 김일철 사장을 비롯한 어떤 경영진들이 여기에 대한 뾰족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국민들이 비판을 KBS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이제 방망 경영과 이제 공정 방송이 안 된다는 거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에 대해서 뭐 방망 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경영 효율을 하고 또 이제 공정 방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내부에서 좀 고민을 하고 그게 이제 실무부서인 이제 방통위와 좀 이렇게 의논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지금 보이고 있지 않다. 오히려 KBS 김일철 사장이 내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으니까 이렇게 뭐 분리징수를 하면은 내가 물러나겠다. 그리고 뭐 대통령 어떤 면담해달라. 이런 어떤 정치적 접근법을 쓰고 이런 것들이 좀 황당하기 그지없는데 예. 이번 기회에 국민의 방송 KBS가 좀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 내부에서는 지금 정말 부글부글 KBS 내부에서 끓고 있거든요. 이 예. 경영진들이 하루 빨리 이제 최선을 좀 다해서 좀 이 주어진 상황에서 합리적인 그런 어떤 선택을 좀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 의원님. 이 방송 수신료 분리 문제는 예. 이거 하나로 단순히 볼 문제가 당연히 아니죠. 예.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한성혁 방통위원장을 임기 2달도 안 되었는데 내쫓고 예. 그다음에 최민희 의원을 방통위원인데 임명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예. 대통령이 벌써 3개월이 다 됐습니다. 국회에서 예. 선출을 한 지가 3개월이 전인데 예.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 MB 시절에 이동관 듣고 얘기하시는 방송 장악 전문가 기술자 이동관 씨를 지금 임명하려고 계속 눈치만 바라보고 있는 이 일련의 과정 속에 이 수신료 분리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다음 순서는 또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MBC는 어떻게 그동안 뭐 전용기도 태우지 않고 있는 문제 또 YTN 또 매각 문제도 있고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이 근본적으로 방송을 장악해서 예전에 땡전 뉴스 하듯이 땡눈 뉴스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기도들을 국민 여러분들이 다 이미 꿰뚫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한번 이렇게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던 정부의 결말이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다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예. 절대 지금이라도 다시 이 뭐 시행령을 철회하고 뭐 말 그대로 이 법에 있던 거를 시행령을 우회하는 통치 아니겠습니까? 자, 박 의원님, 근데 KBS가 지금 그 헌법 소원한다고 예고를 한 상태인데 변호사이시도 한 우리 박 의원님 헌법 소원하면 KBS가 이길까요? 뭐 사안을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런 대통령이 순방가에 있는 상황에서 예. 이게 이렇게 긴급한 사안인 건지 예.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니면은 지금 난리가 날 무슨 그런 큰 문제도 아닌데 대통령이 전자결제까지 하면서 해야 될 사안이란 것은 도저히 국민들이 이해를 좀 못하실 것 같아요. 긴급하게 가는 거 봐서 의도가 있다? 예, 곧 이제 이동관 씨 임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봐보고 있습니다. 예,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네.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방송 장악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이 통제해서 KBS를 자유스럽게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방송 장악이라는 어떤 말을 할 자격도 없는 게 문재인 정부 때 고대영 사장을 내쫓고 김장겸 사장을 내쫓고 한 것들이 지금 이제 고대영 사장이 해고 소송에서 대부분 최종 성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자격이 없다는 데서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런 면에서 정말 그 반성을 먼저 해야 되고 특히 지금 시간이 없어서 끊을게요. 네. 간단하게 자격이 없다는 말. 정현주 사장 시절에 MB 정권에 공권력이 투입되던 날을 기억합니다. MBC가 어떻게 초토화됐는지도 잘 알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공영방송 하려면 방송법 같이 통과시킵시다. 예, 앞으로 갈 길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홍석준 국민의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